하겠지. 바보들은 드라마를 방영하겠지. 엥? 드라마요? 아니야? 별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학교 못 넣었으면 그냥 때문에. 학교가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나도. 근데 무너져도 뭐 이상한 짓 시켜갖고 할 거야. 다시 녹화를 안 해가지고. 이거는 감수 분열을 했을 때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측정한 겁니다. 체세포랑 차이가 있는 지점은 여기라는 거 한 번 더 상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세포 분열을 관찰하다 보면 세포 분열을 실제로 관찰하려고 하면 어제 양파 뿌리 세포 염색한 걸 보듯이 그런 걸 관찰하려고 하면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을 관찰하려고 얘를 자르는 순간, 표본을 만드는 순간 얘는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상태의 모습을 멈추기 위해서 이제 화학적 빨래집게로 짚는다는 표현도 씁니다. 고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근데 세포를 어떻게 고정하냐면 우리가 보통 고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아니라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코올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세포 관찰할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나? 여러분이 관찰할 때 혹시 프레파라트라고 하는 막 유리에다가 막 뭐 얹은 다음에 알코올 뿌린 적 없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알코올 뿌려왔잖아. 한 방울 정도 뿌렸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알코올이 물을 뺏어가기 때문에 물을 뺏기면 대사가 멈추기 때문에 딱 거기서 멈춰있어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소독의 역할도 똑같죠. 물을 뺏어가지고 대사를 멈추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것처럼 알코올을 대표적으로 알코올 여러분 아는 게 뭐 있어요? 에탄올 2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탄올을 마셔도 돼. 마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데 물에 섞어서 마셔도 돼. 네, 그냥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우리가 먹는 술은 감미가 돼 있어서 맛있는데 여러분 맛없겠지만 저거 먹으면 쓰기 말고요. 에탄올은 요즘 금지약품으로 규정해가지고 선생님들만 써. 너희들은 잘 안 쓰고. 왜 그러냐면 얘가 피부라든지 눈으로 흡수가 되면 시각을 상실, 시신경이 죽고.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웬만하면 못 쓰게 하거나 쓰게 하더라도 환기한 상태에서 몇 방울만 쓰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금지되고, 이제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열고정이 있어요. 아까 수분을 뺏어서 대사를 멈춘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파괴되지 않는,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는 수준에서 저온에서 계속 고정시키는 거예요. 저온에서 계속 수분을 뺏어버리면 그 상태로 멈추거든요. 이런 열고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는 뭐게? 해. 해리라는 거죠. 해리는 뭐냐면 연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식물 세포를 여러분이 관찰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염산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붉은 염산 같은 거. 그냥 염산을 떨구면 다 녹아버리니까.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지네끼리 꽉 붙어 있어. 근데 내가 세포를 하나하나 떼내고 싶어. 세포가 막 식물 세포 뭐 이런 식으로 뭐 입체적으로 일단 칩시다.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세포만 떼내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가 묽은 염산 같은 거 떨어뜨려가지고 이 세포벽만 조금 연하게 해서 딱 떼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정을 하고 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염은 뭘까? 염색해줘야 돼. 지금 연구가 많이 진행돼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세포 소기관에 대한 염색약들이 다 규정이 돼 있으니까 뿌려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분획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 저번에 재현이가 누가 막 관찰하는 거 보니까 해부침으로 막 주 뜯고 있더라고. 그 뭐 관찰하고 있었는데 보리 새싹. 하여튼 뭘 하고 있었어요 쟤네가. 근데 쟤네 거는 고정이랑 해리는 된 상태였고 이제 염색시켜서 분해하면 됐었는데 이제 이 과정은 바뀌어도 되거든요. 떼낸 다음에 염색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4단계 중에 이제 해부침으로 뜯어가지고 얇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4가지 과정을 거치니까 이거는 실제 실험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배울 기회가 없어서 적어왔습니다. 한번 적어두시면 언젠가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파 뿌리
주로 여러분이 볼 겁니다. 관찰할 때.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을 볼 때는 여기를 봐. 암수 분열을 볼 때는 주로 뭐 하냐면 어디를 보냐면 어떤 조직을 보냐면 수술을 많이 봐. 수술. 식물의 수술을 많이 봐. 왜 주로 양파풀이 있을까? 힘장 빨리 일단 구하기 쉬워. 그리고 양파 뿌리 세세포 분열이 워낙 활발해서 양파 뿌리를 보시면 한 밑에서 1.5cm 위치쯤에 생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양파를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파 뿌리는 여기서 생장하는 게 아니라 뿌리 끝에서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양파 뿌리 끝을 잘라가지고 보면 잘 보여요. 그래서 쓰고 두 번째 양파 색깔이 어때요? 투명에 가깝잖아. 그지? 색깔이 하얗고 구하기 쉽고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식물 세포라서 대충 여러분이 썰어도 막 파괴되고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안에 상피세포, 입안 이렇게 긁으면 세포 많이 나오거든요. 멘붕으로. 그거 보고 싶어 하는데 대부분 보려고 하면 세포가 다 터져 있어. 너희들이 긁는 순간 터지기도 하고 하여튼 뭔 짓을 하는지 다 터져 있어. 아시겠죠? 삼투압도 생각해야 되고. 얘는 삼투압에도 영향을 덜 받잖아요. 그 1학년 배웠죠. 세포벽 때문에 안 터지고 버틴다 그랬다.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왜 수술 쓸까? 암술도 있는데. 저번에 그 재현이가 암술을 썼니? 이거 뭘 썼니? 수술 쓴 거야. 수술은 겉에 일단 보통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채취하기가 쉽고, 암술은 이제 생시세포 분열이 암술 안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씨에서 주로 일어나. 씨앗이 암컷의 난자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까기는 어렵잖아. 딱 봐도 딱딱한 껍질 깨야 되고 그 안에서 조직세포 깨야 되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많은 것 중에 뭔 줄 알고 너네가 빼낼 거야, 그지? 그래서 수술을 씁니다. 이것도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험에 용이해서 그래. 실험에 용이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조금 응용된 걸 할 겁니다. 교과서에 잘 안 나오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좀 고급 내용을 합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오늘 1시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왜 손가락을 넣었지? 육손이다. 어쨌든 손이 이렇게 있으면 육손이가 구성입니다. 어쨌든 여기 상처가 막 났어. 그럼 이 상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살이 파여가지고 피가 났고 이제 상처는 아물었다 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채워야 되잖아. 그지? 어느 정도까지 채워? 거의 피부랑 여러분 날라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세포예요. 정상세포가 제대로 분열하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분열 이상이 있는 세포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또는 이렇게 안 돼 있더라도 안 다쳤는데도 갑자기 세포 돌연변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평평할 때까지 분열해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서 계속 분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안 다쳤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애가 하나 만들어져서 계속 세포 분열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별거 아닌 경우에는 혹이라고 부르고 좀 나쁜 경우에는 종양이라고 부르고 종양 중에 양성, 음성이 있는데 조절 안 되는 애를 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심해지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이상이 생긴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가 혹 종양암이라고 합니다. 여드름 같은 경우에 염증 반응이라서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막 쥐젖이라고 하나 약간 볼록하게 아니면
폭처럼 아니면 지방종처럼 지방종 무슨 종자 붙은 게 종양이거든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애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피가 이렇게 내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폭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하고 혹시 목이라든지 몸 안에 이렇게 뭐가 만져진다 하면 종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정상세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검사하냐면 얘를 떼내가지고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을 딱 통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자. 우리가 기를 4개로 나누면 세포 주기가 뭐뭐 있었어요? G1, S, G2, M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배우진 않았지만 이 각각 세포 주기가 딱 넘어가는 이 시점들 있죠. 여기에는 검문지점이라는 딱 넘어가는 이 지점들 검문지점이라고 하고 되게 엄격해. 뭔 소리냐면 특히 S기에서 G2기로 넘어갈 때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일단 DNA가 정확하게 2배가 됐는지 히스톤에 정확하게 2배가 됐는지 또 제대로 위치했는지 잘못 복제된 건 없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런데 이런 애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검문지점이 빠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가끔씩 병원 가면 그 환자님 뭐라 하지? 의사 선생님 뭐라 하니? 환자분이라나? 환자분한테 똑같은 게 있는데 요거 나쁜 건지 한번 검사해 볼게요. 아니면 검사해 볼까요? 이 정도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 말고 그냥 조직을 하나 떼면 그 안에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핵만 염색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면 우리 보통 정상세포는 2N이어야 하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3N도 있고 갑자기 막 12N 이런 게 보여. 우리 2N이어야 하는데 이런 애들이 보여. 왜 그럴까? 여기서 정확히 2배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몸의 통제를 벗어난 애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종양입니다.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서 다 여기 종양이 있으면 이 주변 어디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종양 제거할 때 이만큼 더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어디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어디 있을 거다 하고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주변을 다 잘라냅니다. 그러면 정상세포들이 채워주겠죠. 이렇게 종양을 제거하는 편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놈들은 아까 말했죠. 원래 여기서 체크할 거 많다고. DNA 정확한지, EN인지, 히스톤은 충분한지, 제대로 감겨 있는지, 여기서를 맞는지 다 체크해야 되는 체크 안 하고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겁나 말라.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언포몰에 비정상적이 뭐 있냐? 포몰의 반대가 뭐죠? 약간 공식적인 말고 비공식적인이라는 단어가 얘들아. 비공식적이야. 비정상적이란 말입니다. 언노말이라 뭐 어쨌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시간이고 소수라고 했을 때 요게 A 요게 B 그러면 B라는 시간 이렇게 줘놓고 똑같은 시간을 줬을 때 똑같은 시간 T를 줬을 때 A와 B는 둘 중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비정상이고 그러면 누가 비정상일 것 같아? 같은 시간 동안 빠르게 분열해가지고 정상세포보다 빠르게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비정상세포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 비정상세포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정상세포를 우리 샬렛, 테트리 접시, 우리 유리 접시 쓴 적 있죠? 거기에 보면 정상세포는 어떻게 자라나냐면 접촉저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단어는 모르셔도 되고 딱 한 층 또는 두 층으로 꽉 차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해. 여기 딱 한 층만 차. 근데 우리 종양이나 비정상 세포들을 보면 영양분만 있으면 이렇게 넘쳐버립니다. 이렇게 단층
있어야 다층이 생긴다든지 옆에 부딪히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세포분열을 하는 경우는 비정상 세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볼 때 핵 염색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패트리 접시에서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분열하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 종양이니까 조심하세요, 떼냅시다 이런. 그러면 이런 비정상 세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특징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적어 놓으셨다가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비정상핵이고요. 예쁜 핵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게 정상핵인데 핵이 이렇게 안 생기고 약간 백혈구의 핵처럼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왜 그럴까? 핵막의 양은 일정하게 돼 있는데 염색체가 과다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너무 많으니까 핵막이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핵처럼 버티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두 번째, 여러분 눈세포를 발바닥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 죽었나? 죽어. 소장세포를 위에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 죽어. 우리 몸의 세포는 특정 위치에서 벗어나면 죽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비정상 세포들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전이라는 거예요. 소장세포인데 간에 가서도 잘 자라. 소장세포인데 팔에서도 잘 자라. 입안 세포인데 다른데 폐나 이런 데서 자라기 시작해요. 구강암 걸리신 분들 보면 요 안에 다 잘라내거든요. 폐도 잘라내고 간도 잘라내고 전이 됐을 때 이도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전이라는 게 일어나고, 전이가 일어나는 시점부터 우리가 3기라고 하고, 다딩전,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만 전이가 발견돼서 3기라고 하고, 이제 간이랑 폐처럼 두 군데 있으면 4기라고 하고, 근데 발견 수준이 아니라 종양처럼 폭이 다 생겨 있어 다른 부분. 그럼 우리가 이제 말기라고 합니다. 말기도 살 수 있다. 요즘에 거의 30%까지 살리는 추세입니다. 기술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분화를 안 해. 분화는 형태나 기능이 바뀌는 건, 예를 들어서 B림프구가 그 항원 제시를 받은 걸로 바뀌어요. 형질 세포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지? 안 바뀌고 그냥 계속 B림프구 숫자만 계속 늘려. 지 역할 하나도 안 하고. 세포 분열하면 혈안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건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접촉 억제 그런 거 문제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나쁜 병인지 검사할 때, 혹을 검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혹을 압박을 해. 압박 붕대 같은 걸 압박을 해요. 정상세포는 우리가 누르고 있으면 안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 왜 그러냐면 얘가 계속 커지면서 붕대 압박이 심해지니까 팔이 아파지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도 하긴 했었습니다. 요즘엔 그냥 검사하면 되니까. 접촉 억제가 안 되고요. 좀 뭐라고 그러나? 여러 층. 이거는 말이죠. 여러 층이 형성되고. 이렇게 배양해 보면 됩니다. 또는 관찰해 보면 되고. 혈관을 증식. 혈관을 증식. 여기 뭔 소리냐면, 여러분 나이 때에 왜 똑같이 먹어도 어른들보다 살이 안 쪄? 왜 그래? 기존에 왜 높아? 대사를 잘해서. 뭐 맞아.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분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단 말이야. 하나의 세포를 두 개로 만들까 얼마나 에너지 소모가 큰데. 나이 먹으면 똑같이 먹든 적게 먹어도 계속 찌는 이유가, 우리는 세포 분열 잘 안 해서. 분열 잘 안 하거든요. 그게 다쳐도 늦게 낫고. 요즘 좀 느껴져요. 와. 쌤 여기 저번에 한번 배웠었는데 아직도 다 안 하는 거지. 진짜 늙었네. 그래서 어른들이 다 어릴 때는 이런 거 다치면 한 3살 되면 아무고 그랬거든요. 안 아무네. 어쨌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아까 뭐에 혈안이 돼 있다고 그랬어? 목적이 세포 분열이. 그래서 막 땡겨 쓰다 보니까 이제 양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어떤 변이를 일으키냐면, 야 혈관 좀 만들어줘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혈관이 막 쫙쫙쫙쫙 생겨.
그래서 종양을 처음에 발견하면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이 주변 잘라버릴 때. 근데 나중에 발견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혈관이 너무 많이 생겨 있으니까 얘를 자르면 출혈이 너무 심해요.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서 못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 우리 피양이 이제 100으로 정해져 있다 치자. 근데 최소한 뇌랑 심장에 뭐 10 정도는 써야 된다 치자. 근데 얘가 암세포가 계속 땡겼으니까 주변에 정상적인 기관들에 있는 피를 점점 이제 슬슬 땡겨오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면 아무리 먹어도 살이 막 빠지고 소화도 안 되고, 소화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소화기 쪽에 혈액이 가야 되는데 그걸 얘가 계속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뇌랑 심장의 갈도까지 땡겨 쓰기 시작하면 죽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혈관을 계속 늘리고 계속 세포 분열이 파란이 돼 있어요. 암이 위험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어릴 때 암에 걸리면 옛날에 말해줬는지 모르겠지만 30대, 40대, 50대에 암이 걸릴수록 30대 이후에는 뭐 대장 내시경을 2년에 한 번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40대, 50대는 3년에 2년에 한 번씩 해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암이 생겼더라도 선생님 나이대가 되면 2년까지는 얘가 종양이 뭐 이 정도 혹은 생길 수 있으나 전이 될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때 암이 혹시 생기면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확률로. 근데 부모님이 좀 편찮아가지고 이제 종양 같은 게 좀 생기셔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옆에 이제 그때 그 친구 몇 살이었지? 재작년이니까 그 친구가 막 20살이 됐는지 19살이었는지 기억 안 나. 그 친구 그때 죽었거든요. 괜찮았는데 죽었어. 한 2달 있다가. 암이 너무 빨리 생겨가지고. 애가 발견하고 요즘 암 환자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빨리 검사해야 된다 했는데 요즘 유명한 암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3달씩 기다려야 돼요. 아파 죽겠어. 예약이 벌써 한 3달씩 밀려있어가지고 그 걔도 이제 한 2달 기다리다가 왔는데 처음에 검사했을 때는 요만한 폴립 요만했는데 다시 검사하러 갔을 때 온몸에 전이 돼가지고 다 이만해져 있는 거야. 뭐 강사단 치료받고 막 했는데 막 부모님 울고 있고 애기는 또 부모님 위로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 행복한 삶이다. 나도 옆에서 울고 막 듣다가 울고 막 우리 어머니 아파서 갔는데 얘 죽는 거 보고 울고 막 근데 몇 달 안 돼서 죽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시 있었었는데 여러분 나이 때는 더 빨라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 못 살렸다. 어쨌든 뭐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암이라는 게 생각보다 위험하고요. 빨리 찾으면 빨리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결국 찾아내려고 하면 이거 비정상이 됐을 때 결국 누가 제거해줄까 이걸?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림프구들이 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게 된다 이런 소리 나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솔이 나와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 몸에 암세포 같은 거 못 잡아. 그래서 암이 생겨.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암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말고 근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니? 그렇지?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잘 받아들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애들. 옛날에 말해줬잖아. 잘 안 걸린다고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아토피하고 이런 애들은 지금 면역이 엄청 너무 과한 애들이다. 그렇지? 또는 기생충 몸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암 잘 안 걸릴 수 있죠. 잘 안 걸립니다.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 장점이 있다. 어쩌지? 양날의 검이라기보다는 별로 안 좋다. 이런 세포 주기를 가지면 감수분열이라고 했죠. 세포 주기 가지고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세세포 분열인데 간혹 시험 문제 이렇게 얘는 예를 들어서 간은 한 층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해놓고
그럼 나는 뭔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양세포 이렇게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세포 주기가 이래. 이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는 수업을 해줬었는데 수업을 해줬어도 이렇게는 내가 해준 적이 없거든. 그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틀렸습니다. 거의. 응. 얘를 분석해보면 지금 얘는 성장기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뭔 소리냐면 그랬던 애가 S기를 거치면 어떻게 돼? 이용 분열기를 거치면 어떻게 돼? 이용 다시 얘가 S M 수만 아니까 S 땅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M기가 되면 어떻게 돼? 땅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이정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얘는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 난할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의 할 나누어진다. 분할할 때 한자거든요. 나누어진다. 난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옛날 말이라서 이런 세포 주기를 가지면 여러분이 특징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 설명할래 이 세포 분열? 난할은 어떤 특징이 있어? 분열할수록 세포 크기가 감소해. 세포 하나 크기 감소하고 있잖아. 전체 배 크기가 똑같으니까 성장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정규 수업 때는 이거 안 할 거다. 이거 안 한다. 헷갈리니까 그냥 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무슨 분열에 들어가요? 라고 물으면 얘도 체세포 분열의 일종이다. 나날도 체세포 분열 거칩니다. 이과에 어떻게 안 만들어지길 1회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난할에 대한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면 나온 적은 없는데 왜 이런 걸 맨날 그려주냐면 너희가 기억하지 못해. 내가 이걸 해줘도 아마 거의 기억 못할 겁니다. 이야기 때 혹시나 여담처럼 이렇게 얘기해도 기억하는 애들 기억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처음 듣는다고 생각할 거야. 한 명은 기억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기억을 하거나 한 번 여러분이 그래프 해석을 해본 건 자기도 모르게 미래에 봤을 때 내가 해석했다고 착각하면서 잘 풀어.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건 나온 적 없다. 근데 해줄게. 난하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세포의 크기가 이렇게 DNA 양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늘어. 이게 무슨 그래프네? 왜 직선이 아니야? 지수하면 들어가. 얘 몇 배씩 늘어? 2의 x 이렇게 늘 거 아니야? 그지? 잘못 그렸네. 이렇게 가야 돼. 요건 좀 애매하니까 뭐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영의 수렴하게 그래서 나날 그래프는 이렇게 돼. 이제 너네가 지수함수를 드디어 배웠구나. 언제 배웠어? 1학기 때 배웠어. 내가 생명 막 약간 중초반에 막 하면서 한 번 그래프 막 그리면서 이거 지수 그래프다, 로드 그래프 혹시 아나?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포기한 게 있어. 2학기 때 그거 설명해도 돼. 하나만 더 하고 쉬어야겠어. 오케이. 다른 점들은 특강하시는 거 아니? 그냥 이렇게 수업하셔. 문제 보자. 아니면 뭔가.
활발해져. 응. 다치면 안 힘들든가. 다치면 쉽게 지치고 배고픕니다. 응. 병에 걸려도 그렇고 다쳐도 그렇고 병에 걸리면 뭐가 문제냐면 감염된 세포를 죽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백혈구가 활발하게 분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랑 다친 경우에 살이 잘 빠집니다. 잘 빠지고 많이 먹어야 돼. 힘들어, 피곤해. 진짜로. 백신 맞고 왜 피곤하겠니? 열심히 면역하고 세포 분열을 해서 그렇습니다. 영세포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경시대 문제지. 백신을 맞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피곤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 다쳤을 때 밥을 잘 먹으라. 왜 그럴까? 이게 경시대 문제입니다. 일단 뭘 그리냐면 감수분열 그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90BQ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풀어볼 문제들이 감수분열에서 유전자 분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돌연변이에 대해서 아직 안 배워가지고 엄청 높은 수준은 안 할 거지만 요것만 해도 어려워. 여러분 수준은 충분히 어렵고 중간고사 커버가 될 겁니다. 요걸 쉽게 그리는 방법을 계속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때까지 이걸 굳이 이렇게 그렸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막잖아요. 막아요. 진작에 이렇게 그려. 뭐래도 이렇게 그래. 이게 뭐라고? 너희 염색체 제대로 안 그리잖아. 근데 이제 여기 그림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림을 내가 이렇게 줬어. 그럼 이렇게 밑에 그려줘야지. 근데 완전 빈칸으로 주면 너네 알아서 그리면 되지. 왜냐면 이게 핵형이니까. 뭐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잖아. 다 비우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를 한번 보자. 여기에 라지 A, 스몰 A, 라지 R,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라고 하면 A, 라지 R, 스몰 R을 가졌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우성, 열성 이런 중학교 때 배웠니? 다 배웠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A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 같다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그려져. 그거 약속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A라는 유전자에 대해서 표현이 어떻게 될까? 열성 유전자, 우성 유전자 가졌을 때 이 사람은 몸에 뭐가 나타나? 우성이 나타나.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정리하면 다시 괜히 배웠다 그랬지 너네. 유전자형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우성열성을 나타낼 때 부등호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뭔가를 표시하면 얘는 표현형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아버지가 쌍꺼풀 있으시고 어머니가 외꺼풀, 외깍풀
이거 혹시 선생님이 말해준 적 있나? 표준어 쌍 뭐게 커 요거는 꺼나 커가 둘 다 표준어예요. 근데 왜 거꾸로니까 이게 표준어예요. 왜 까풀이 표준어? 요가서 이렇게 나와있길래 나도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알아두세요. 물론 시험에서 여러분이 왜 거풀이라고 적으면 내가 틀렸다고는 안 하겠지만 왜 까풀이 맞대? 아니 내가 착각해가지고 이걸 반대로 했을 수도 있거든.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저도 안 정확하니까. 어쨌든 외까풀은 열성이 얘가 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쌍꺼풀이 있고 어머니가 외까풀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형 적합자예요. 난 이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성 유전자를 물려줬으니까 엄마는 무조건 외까풀을 가져야 어머니가 쌍꺼풀이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나는 이형 적합자예요. 그래서 나의 유전자형을 쌍꺼풀 유전자를 M이라고 하고 외까풀 유전자를 N이라고 했을 때 내 유전자형은 MN이에요. 대립 유전자가. 그럼 이거는 2형이라고 한다 그랬죠. 2형이고 이게 내 유전형이에요. 그럼 이 유전 관계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M이 우성이다 라는 표현인 줄 아셔야 되고 나는 쌍꺼풀이다 그 표현이 됐어. 그래서 선생님 쌍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약속인데 아직 안 배웠어. 이야기한 김에 나온 거고 요거 한번 쫙 그려볼래? 이 내가 AARR일 때 어떻게든 한 번만 더 그려줘. 여러분이 동그라미 그리셔가지고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일단 1교시는 마치자. 유전자까지 표시해 주세요. 저 그림에. 그리고 이왕이면 뒷페이지에 그리는 게 좋을 걸. 여유가 있는 칸에 여유가 없으면 다음 내용 보고. 자, 적었으면 그냥 내보세요. 자, 보십시다. 영상 어떻게 봐요?